전략 살펴보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수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네,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? 해외 증시의 등락 조정을 눈치 보는 구간, 이렇게 정했습니다. 네, 지난 금요일에 동일하게 한마디를 좀 주셨는데 시장의 큰 틀은 좀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.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. 네,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이제 5G하고 바이오 제약, 특히 이제 유한양행 집단 관련돼서 이제 오스코텍,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요거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히 설명 좀 드렸었죠. 그리고 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테라젠 이텍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이제 이 올릭스를 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지 이거와 관련돼서 코로나19 모더나 화이자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5G 쪽 관련되어서도 이제 버라이즌 이후에 국내 쪽보다는 이제 해외 쪽 매출처가 좀 많이 잡혀져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리면서 5G도 지금까지 전략을 가져왔던 것 같고, 그다음에 전기차나 2차 전지 쪽 관련돼서 왜 얘기가 없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. 그거는 제가 배터리 데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릅니다. 추측만 지금 난무하고 그 어떤 것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, 또 LG와 관련돼서 기업 분할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지금 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느 정도의 어떤 보여야 되는데, 그러니까 한눈에 좀 키워드가 좀 잡혀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왜냐면 아직 중심이 안 잡힌 거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왔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쪽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,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하이닉스의 흐름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눈에 띄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이 58,500원의 주가를 좀 안착시키고, 그리고 54,000원에서 이제 58,500원 강력한 좀 저항 자리를 좀 지지 테스트 받는 이런 구간으로 만든 사이에 어느덧 그동안 시장에서 왕따 당했던 이 하이닉스조차도 이제는 매수세가 조금씩 붙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그 반등 나왔던 시점이 있었거든요. 시장 이제 반등 나오면서 이제 가장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올랐던 주식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하이닉스가 올랐던 적이 있는데 82,000원대에서 그 당시 이제 93,000원 한 만 원 정도 올랐었어요. 이게 얼마 정도 나서 한 14% 정도 상승하다가 마무리가 됐던 지점이 있었거든요. 이걸 조금 더 과거로 보면은 이 구간 동안에 시장이 올라갔었을 때 86,000원 이상이 이제 회복을 안 해주다가 시장이 어떤 이 상승과 같이 인덱스 자금이 최종되는 성격으로 좀 자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의 좀 반등은 6월 달과는 좀 다른 반등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6월 달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밀리는 이런 어떤 흐름, 이런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들어올리는 흐름. 그러니까 여기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 좀 단단한 밑에서 성격이 좀 다른 성격의 반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6월 달과 지금의 하이닉스의 반등은 좀 다른 성격이다. 왜냐면은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닉스한테 전혀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.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 지속 중이었고요. 특히 이제 화웨이 관련된 압박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화웨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약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, 지금은 화웨이 관련된 악재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. 실제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공급 중단이라는 내용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가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이 화웨이 관련된 악재는 일단 시장이 다 받아들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SMIC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 있는 이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제재하고 나서부터 하이닉스가 이 대김에서 더 강해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전에는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1, 2천 원 올리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 이거죠. 그래서 저는 이 하이닉스의 이번 반등은 좀 의미가 있다.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전기전자 관련돼 가지고
삼성전자가 5만 9천 원대에서 이제 6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 IT 반도체 섹터 쪽에서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던 거는 이제 OLED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드렸었는데 이쪽에 대한 좀 공략 포인트가 이제 섬선 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이번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저는 연말까지도 강세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뭐 개별적인 뉴스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학회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움직이고요. 그래서 좀 더 좀 폭넓게 봐줄 만한 섹터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. 뭐 방송 통해서 그동안 좀 많이 이야기했던 주식들이 시세가 좀 많이 갔어요.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번에 그 유한양행하고 공동으로 이번에 얀센 쪽에 이제 기술 이전이 좀 됐던 그 레이저 티닙에 대한 유효성 이 지표가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와서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촉발시킬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신고가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신고가는 아니죠. 뭐 상승 기조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뭐 신고가 가는 흐름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제 4조 5천억짜리가 요 내용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스코텍 1조 한 3천억이 나왔었을 때는 일단 사이즈 자체가 다르잖아요. 사이즈가 훨씬 더 오스코텍이 적으니까 이 기업의 이제 멀티플을 더 높일 수 있을 만한 건 더 크다 이거죠.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올라가면서 요거는 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냐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코로나19 관련돼서 수혜주나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이제 뭐 미국의 모더나나 화이자나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어떤 빅파마들하고 같이 계약을 했느냐. 그죠? SK케미칼이나 이런 업체들 자회사죠. 얘네들이 계약을 했느냐. 뭐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올라갔었다 이거죠. 근데 지금은 SK케미칼이나 먼저 이제 시세를 좀 만들었던 주식들이 쉬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. 그 녹십자도 쉬는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SK케미칼도 대장인데 이런 주식들도 뭐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맞추는 거거든요. 이런 주식들 좀 쉬었었을 때 누가 이제 이 흐름을 바톤 터치해서 가져갈 거냐. 그러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주식들을 움직이게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고 그러면 나머지 섹터들 가운데서 모멘텀 플레이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왕이면 이번에 유럽 종양 확대잖아요. 이게 암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암인데 이번에 코로나 돌연변이가 간 쪽으로 제가 관련이 깊다고 했지 않습니까? 폐 쪽. 그러니까 간이면서 폐. 그리고 이 R&D 분야가 모더나하고 이제 화이자가 가장 앞서 있으니까 그쪽 관련돼 가지고 R&D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하면 되지 않나. 그래서 테라젠 인텍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난번에 조정 나왔을 때 이거 여러분들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그다음에 올릭스도 제가 R&D 간섭 기술 이거 되게 목감 높아진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이 이제 우리가 그 CDMO 업체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집단 면역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러면 중화항체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얘가 중화항체 생산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똑같은 CDMO라고 하더라도. 그래서 바이넥스가 그래서 삼성 바이오보다 움직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라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테라젠, 이텍스나 올릭스 같은 주식들에 대한 이 몸값은 저는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이번에 좀 바뀌지 않았나. 그래서 바이오 제약 종목군들 가운데서 좀 몸값이 좀 높아지는 주식군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압축 전략 해서 좀 가져가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